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그리고 달러 강세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함께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전 세계 증시가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특별한 전체 지수, 장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현재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공이 실적 시즌을 좀 맞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의 시장별로 또는 현재 파트별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종목별 파트별뿐만 아니라 현재 한 국가 간 시장도 큰 차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하이 지수는 3,1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오히려 맥이 빠지는 듯한, 그리고 일본 증시도 나쁘지가 않죠. 미국, 유럽 증시도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간 그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면 같은 시장 내에 있는 섹터들은 더욱더 심하게 차별화가 될 그럴 상황이다 하는 점은 실적 장세를 맞이해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도 금융주들이 나름대로 실적이 나쁘지 않게 선방한 그런 성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는 실적의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름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정도로 실적 장세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우리 증시 최근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의 힘으로 장세가 받쳐지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바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일 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같은 유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는, 주로 강한 유동성 장세일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무차별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장세 특성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듯한, 특히 코스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역유동성 장세, 역금융 장세라고 하죠. 그러한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까지 코스닥은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그 배면에는 실적 장세의 성격까지 같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현재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실적의 뒷받침이 돼서 그들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파악을 항상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77입니다. 0.45% 그 전날 대비 특별히 달러가 올라갈 만한 다른 호재가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현재 11월달 미국의 FOMC는 11월 1일, 2일 날 양일간에 걸쳐 있죠. 미국의 대선 때문에 앞당겨서 이제 11월 초에 한다는 것인데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유로 가치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0.6% 내려와서 1.086 달러 수준으로까지 그 가치가 내려왔다는 건데요. 22회 통화정책회의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반사적으로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 가치도 계속 31년 내 최저치 수준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2달러 정도 수준에 있는 상태고요. 엔달러 환율이 약간 좀 다른데요. 현재 103.83, 그 전날 대비로 0.11% 내려갔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엔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저가 저지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좋았던 일본 증시도 추가적인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만약에 화양 장세,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됩니다만은, 글로벌 증시가 어떤 긴장
긴장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양쪽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위안화 90 환율입니다. 6.7690, 전일 대비 0.013이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올렸다는 얘기는, 현재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다는 얘기죠. 0.2%. 비교적 큰 폭으로 절하를 시켰습니다. 현재 위안화, 지금 환율은, 최근 6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위안화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원화 환율의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위안화는 절하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화는 아직까지는 절상 쪽에 가까운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호 대별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재 수출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다소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석유 원유 가격입니다. 50.8호 연 이틀 50달러대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4% 올라갔다는 건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달러가 강하고요. 또 현재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WTI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유가 안정 방안을 제시했던 뉴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 뉴스는 2개월 전에 이미 나온 뉴스입니다. 새삼스러울 거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달러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심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또 특별히 시장 유가를 압박할 만한 새로운 악재가 돌출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50달러대에 안착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일 때 역시 유가 상승 수혜 대상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정제, 석유화학 내지 에너지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죠. 이런 쪽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 외에 그 외 직간접 2차, 3차 수혜 대상 업종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 또 조선, 기계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3차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철강,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은행까지도 수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죠. 관련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값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동시에 금값이 급등을 한다면 이거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럴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까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